2025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예학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회식 사회를 맡게 된 총무위원장 연세대학교 정원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하게 개회식을 좀 준비했는데요. 아마 여수에 잘 오셨나요? 어떠신가요? 날씨가 좋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디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번 여수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작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요. 아마 저희가 이번 2박 3일 동안 56개의 세션이 있습니다. 패널을 시작하는 첫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식사가 아마 들어올 건데요. 아마 저희가 개회사와 축사 마치고 나서 특별 강연을 듣는 시간에 아마 도시락이 배달될 거고요. 바로 이어서 첫 번째 패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먼저 자리에 앉으시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개회식을 시작하면서 저희 한국국제정치학 회장님이신 김태형 회장님의 개회사로 오늘 첫 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예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국제정치학회와 공동 주최하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사이버안보학회, 한국정당학회와 학예학술대회를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대한민국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과학기술정통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최종현 학술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축사를 준비해 주신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과 정기명 여수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학예학술대회는 복합 다중위기의 시대,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외교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가자 전쟁, 이란 이스라엘 충돌, 미국의 이란 폭격, 인도 파키스탄 충돌 등 수많은 분쟁의 확산과 악화는 국제사회에 큰 근심을 안겨주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행 경향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 후 무역전쟁과 보호주의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전통안보와 신흥안보 위기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다중안보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보여주는 위기의 징후들은 명백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에 노골화되는 다중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평화 번영의 전략을 고심하고 한국 외교의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국제정치학자의 치열한 고민과 격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국제정치학회는 2박 3일 동안 다양한 현안에 대한 생산적이고 심도 깊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엄중한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특히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남도의 아름다운 도시 여수에서 개최되는 국제정치학회 학예학술대회는 총 56개 패널에서 다양한 주제가 일반 패널과 더불어 특별 세션과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세션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학계와 더불어 외교정책 입안과 실행에 참여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미래 생존의 전략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지적 교류가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소통함으로써 학문 공동체로서의 유대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신진학자 및 대학원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 학회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지식과 통찰이 우리 사회의 국가 정책의 실질적인 기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활발한 참여와 건설적인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학예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집행부와 실무를 맡아주신 사무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희 회장님의 환영사 겸 기회사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동 주체이신 한국정당학회 회장님이신 서정건 경희대 교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정당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정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학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제가 주로 올해 하는 그 역할은 환영사를 해주실 분을 찾는 게 제 역할인데, 우리 그 김태형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환영사를 해보는 또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제정치학회 회원 선생님들 여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예학술대회 주제인 복합 다중위기의 시대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외교의 길을 찾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은 정말 시의적절한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른 나라 핵개발 시설에 자국 전투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의 정치와 외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과연 미국 외교사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시 미국 외교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정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외교는 이제 더 이상 정부와 정부 간의 관계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국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그런 액터들이 등장해서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합위기 시대에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참여자들이 또 많이 늘었는데 이런 그 영역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저희가 생각할 때 한국의 어떤 그 특성상 이 5년마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정치 지형에서 외교가 연속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고 지속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정당학회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초당파 외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패널 2개 하고 또 전현직 국제정치학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라운드 테이블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백투백투백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한국국제정치학회 김태형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축사를 모시려고 사실 회장님과 제가 뭐 엄청나게 뛰어다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다 오시기로 하셨던 분들께서 저희가 축사를 좀 동영상으로 해주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여수시 갑 국회의원이신 주철현 의원님께서는 국회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요. 저희 전남도지사이신 김용록 도지사님의 축사를 동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입니다. 남해안의 거점 미양도시 여수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예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온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대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김태형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56년 창립한 한국국제정치학회는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대표 학술지 국제정치논총과 찾아가는 국제정세 설명회를 통해서 현실 외교와 정책 현장에 학문적 통찰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 실용 외교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미중 경쟁과 중동 분쟁이 격화되고 북한 핵 위협과 기후 위기까지 겹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서 복합 위기 시대 우리 외교가 나아갈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전라남도 역시 해외 교류와 개발도상국 ODA 사업을 통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술 대회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축사는 전남 여수시장님이신 정기명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장 정기명입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 여수에 개최돼서 정말 뜻깊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최근 국제정세는 빠르게 변해가고 불확실성과 위기가 증가하면서 어느 때보다 글로벌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이 모인 만큼 우리 사회에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해 줄 거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수시는 보석 같은 365개의 섬과 아름다운 바다를 무대로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여수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낭만이 있는 바다, 여수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많은 해외 우수학자님들 그리고 뛰어난 분들 모셨지만은 또 동시에 또 국내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신진학자들 또 패널들이 56개나 있습니다. 저희가 패널 구성하면서 좀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해보자 하면서 저희가 오후에 2개의 세션이 있는데 그 전에 통일부에서 저희 또 지원해 주셔가지고 통일부의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를 피처드 스피치 비슷하게 해서요 들으면서 저희가 식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식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식사하시면서 저희가 12시 40분에 패널이라서요 아마 식사를 하시면서 바로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작년에 어떤 연구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신정부 들어서면서 통일에 대한 어떤 접근이라든가 방식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통일연구원의 이상신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에 대한 특별 발표를 들으면서 식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 박수로 이상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통일연구원의 이상신입니다. 예, 우선 이 기회를 주신 김태형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가져도 되는 건지 아직도 조금 그런데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들의 선의가 모여서 결론이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오늘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저희 통일연구원에서 작년부터 통일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통일 인식조사라는 연구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편하게 식사하시면서 그냥 재미있는 얘기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안에 끝내서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는
뭐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원래 여론조사를 주로 하는데 통일부에서 작년에 요청이 와서 이 통일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북한의 특히 이제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통일부에서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작년에 일단 8개국으로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일 기억나는 건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작년 12월 3일 날이었습니다. 아시겠죠? 12월 3일 날 오후에 저희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통일부 장관님도 오셨어요. 제 앞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조사 결과를 잘 들으시고 몇 시간 있다가 국무회의 들어가서 이제 계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살다가 연구 열심히 해놨는데 연구 결과에 대한 홍보가 계엄령 때문에 망해버린 그런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제가 이번 해봤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작년에 8개국 조사를 했고요. 8개국 리스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호주, 베트남까지 사실 이 8개국이 좀 애매한 숫자긴 합니다. 한반도 관련돼 있는 나라들 저희가 국가들을 어떻게 뽑아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했었는데요. 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주변 국가들, 인도 태평양 전략에 관련돼 있는 국가들, 그리고 요즘 유럽과의 특히 이제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럽과의 그 협력이 중요하다고 있어서 G7 국가들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리고 가능하면 분단 경험이 있는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이프러스라든가 이런 나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저희가 아이디어는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 조사라는 것이 돈이 우선 많이 들고 저희들도 처음이니만큼 처음에 하는 조사는 좀 작게 한번 파일럿의 성격으로 시작을 해보자 해서 8개국만 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이제 간단하게 좀 이따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목적은 사실 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써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궁금하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국가 연구를 떠나서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궁금한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뒷담화를 까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모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지금 성장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K-팝도 있고 뭐 오징어 게임 얘기도 하고 최근에는 무슨 K-팝 데몬 헌터스라고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한국이 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모두 다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의 GDP가 G7 국가에 필적할 정도로 성장을 했고 한국의 군사력도 뭐 핵이 없긴 합니다만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뭐 세계 5위다 6위다 말이 많습니다만 항상 저희가 제국이 돼본 경험이 없는 나라로서 그런 불안함이 있죠. 정말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이 어떤 모습일까? 한국이 보는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궁금증이 가장 중요한 이 연구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저는 좀 불안했습니다만 생각보다도 정권 교체 이후에도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도 저희가 계속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계획은 매년 이 연구를 계속해서 올해도 8개국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좀 더 나라를 늘리고 이 데이터셋도 통일부에서도 이것을 공개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제 욕심에는 이게 아무래도 정책용 여론조사는 문항들이 학자들이 분석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그런 일회성 문항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약간의 미끼 문항 학자들이 많이 쓰실 수도 있도록 아카데믹한 연구에 쓰실 수 있는 그런 문항도 좀 넣어가지고 데이터셋도 퍼블릭하게 공개를 할 예정이고 해서 많이 써주십사 그런 홍보를 하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 여론을 구성을 할 때 연구 주제를 한 3가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한국을 지도에서 볼 수 있을까, 좀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 학자들에게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과연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한국과 북한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잘 모른다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매우 좁은 그 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도권을 잡고 조사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좀 있죠. 다개국 조사를 하는 연구들이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퓨도 있고 퓨 리서치에서 한 35개국 정도를 하고 뭐 유로바로미터, 그 아시아 바로미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국이 주도를 하는 것은 이제 관광에 관련된 그런 연구 말고는 별로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했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서 한국과 북한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있느냐 이런 것도 작년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통일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게 당신 나라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런 것도 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북핵에 대한 것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유럽 국가에선 이것과 연관지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북한 작년 저희가 7월달에 조사를 해서 그때는 약간 그때는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병에 대한 건 못 물어봤는데 올해는 좀 그걸 넣어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의 가능성이 있느냐, 북한 핵에 대해서 당신들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 한국과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봐서 여기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소프트 파워에 대한 질문이죠.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중 경제에 대한 태도 및 평가는 올해 조사에서 좀 많이 문항을 넣어서 미국과 중국의 국제 리더십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기에 올해 트럼프에 대한 평가를 좀 넣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정부 부처랑 같이 하는 조사들은 여러 가지로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하는 조사가 한국의 동맹국의 지도자에 대한 그 지지율을 물어보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분석을 위해서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부에서 아이디어를 주셨고 펀드를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조차도 저희가 다 끼워안고 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각 나라별로 공통 문항이 있고 각 나라별로 고유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나라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G7을 한 바퀴 돌리기 위해서 올해는 이제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몽골과 스웨덴까지. 몽골과 스웨덴의 공통점 둘 다 북한과 수교를 하고 있고 그나마 정상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외교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베트남과 몽골이 둘 다 한국과 요즘 매우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또 동시에 북한에도 매우 그 호감도가 높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좀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문으로는 그냥 재미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몇 가지 샘플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요즘 노안이어가지고 좀 그래프가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이게 북한 비핵화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빨간 바가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고 파란 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맨 오른쪽에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파란 바가 더 높은 유일한 나라가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 GDP의 20% 넘게가 지금 한국과 베트남에 있는 삼성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베트남에서의 그 한국의 위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은 아직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가장 부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온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북핵에 대한 위협도 가장 크게 느끼고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가장 낮다.
아주 뭐 다른 나라들과 비교 뚜렷하게 맨 왼쪽에 있는 바가 일본입니다. 북핵의 국제적 위협, 각 나라마다 북한 핵무기가 당신의 나라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고 있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역시 일본이 가장 위협도가 높았고, 저는 이게 사실은 이 어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거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그 차이는 별로 있지 않더라고요. 이건 역시 거리보다는 어떤 기존의 내셔널 이미지,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관계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통일연구원에서는 이제 저희가 네트워킹을 많이 하면 뭐 특히 미국에 많이 가서 저희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면은 한국 핵무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이후로 저희가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틈을 안 주고 가자마자 한국이 핵무기 만들 거냐부터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저기 약간 좀 그 정치적으로 위험한 문항이긴 했습니다만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문항이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남한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역시 여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맨 왼쪽에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게 빨간 바입니다. 빨간색이 안 된다는 의견이고 엄청 차이가 나죠. 파란색이 가능하다. 베트남이 재밌어요. 베트남이 오른쪽에서 세 번째 바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된다와 안 된다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베트남이 거기도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고 아직도 그 자유로운 여론이라는 게 좀 쉽지 않은 국가라서 작년에 저희가 베트남에 직접 출장을 가서 그 베트남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런 정성적인 조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베트남도 지금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결과는 국내에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같이 정당화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이 의외로 한국이 핵무기 만들어도 된다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저 비교를 해보시면 만들어서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긴 합니다만 그 차이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좀 안 날 정도로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실 트럼프의 지지율이 필요한 거죠. 이게 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여론이 미국에서 높은가를 보기 위해선 이게 정말 미국에서 뭐 핵무기 개발해도 되니까 주한미군 철수해도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정말 동맹이니까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서 대충 얘기를 한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좀 정치적 고력 때문에 좀 힘들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과 지금 각 나라들과의 관계를 평가해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 녹색 바가 좋다는 의견이고, 역시 베트남이 제일 높아요. 베트남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제일 나쁜 나라가 역시 일본이죠. 오늘 아침에 요미우리 신문에서 한국에서 전화 서베이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있은 후에 일본에서도 한국과 일본 간의 그 교류, 그 협력에 대해서 여론의 그 향방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 조사에서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답이 많아졌습니다만 저희 조사에서는 이건 이제 그 문항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국가와 남한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물어봤을 때 일본에서는 안 좋다는 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 작년 7월달에 조사한 겁니다. 작년 7월달이고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올해는 특히 이제 일본에서 이런 문항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조사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항은 동북아 국가들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7점 척도 해가지고 이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 한국과 북한,
일본과 중국만 빼서 이 동북아 4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소프트 파워에 대한 비교겠죠. 역시 일본의 매력은 한국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바가 모든 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좀 제일 높고, 베트남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높은 나라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베트남에서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고, 그 다음에 한국, 그리고 이제 중국, 북한 순으로 호감도 차이가 이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이 뭐 요즘 K-팝이니 뭐 K-드라마니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성장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공공 외교를 통해서 이 소프트 파워를 좀 더 저희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북미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 미국에서 작년에 물어본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부러 트럼프란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개인의 이름을 쓰는 것은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미국 정부라는 말을 써서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했더니 의외로 꽤 많은, 거의 그 압도적인 머저리티가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답안이 나와서 미국에서도 최소한 여론 차원에서는 트럼프가 뭐 북한에 지금 친서도 보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 뭔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겠죠. 계속 이런 시도가 된다면 최소한 미국 여론 차원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약간 저희 통일부와 조율 중인데 올해 데이터는 한 7월 말에 나오고, 그 결과는 아마 8월 말 9월 초쯤에는 저희가 요약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혹시 또 논문 쓰실 때 많이 인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압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신 이상진 박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뭐 1950년대부터 여론과 외교 정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놓고 꾸준히 이렇게 추적하면서 저희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적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광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학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역점이 뒀던 주제가 제목에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 주제를 만든 지 한 6개월 전입니다. 복합 다중이익이라는 그 문제의식 속에서 실제로 뭐 6개월 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외교가 실종된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국제정치 학자로서의 외교 정책의 어떤 방향을 좀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좀 역점을 줬던 게 사실은 저희가 학자로서의 그 입장도 중요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의 어떤 그러한 교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못 오셨지만 내일은 해외 학자들, 뭐 비핑 나랑이라든가 뭐 크론이라든가 유명한 학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현재 외통에 계시는 국회의원 양당의 국회의원도 모셨고요. 또 실제로 외교부 뭐 국장급에 있는 분들 모셔가지고 저희가 외교 정책에서 현재 이 학자들과의 어떤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후원이 많은데요. 이 후원의 순서가 이 지원 금액의 순서와 완벽하게 비례하지 않지만 적절히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이 후원해 주시는 패널에 많이 들어가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뭐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경제 안보, 뭐 연구 안보뿐만 아니라 AI, 우주, 그리고 과학기술 외교, 기후 변화, 해양,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아시겠지만은 뭐 불과 며칠 전에 흔히 말하는 핵 개발 관련된 이슈도 있어가지고요. 아마 그러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곧 이어서 12시 40분부터는 저희 첫 패널이 시작되는데요. 아마 저희 소노캄에 익숙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회의 공간이 여기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랜볼 1, 2가 바로 이어져 있고요. 여러분 보시면은 사파이어가 이제 나가셔가지고 오른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시면 회의 공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릴리라고 하는 공간은 건너편에 별관입니다.
나가셔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데요. 5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일부와 과기정통부 세션이 주 핵심 세션이고요. 또 보시면 저희가 내년에 한국국제정치학회 70주년 기념을 준비하는 패널들이 있습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70주년 회고와 재원 패널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만찬은 저희 학회장이 아니라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 있습니다. 만찬 장소는 저희 패널에서 마지막 패널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요. 식사 잘 하시고 저희 패널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